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좀 니트를 입으신 건가요? 따뜻하게 입었어요. 예. 어제 호되게 당했거든요. 아, 그래요? 호기롭게 제가 반팔 입고 왔는데 예, 생각해보니까 저는 새벽에 나와서 퇴근을 하는 일정인데 그렇죠. 낮에 따뜻해지는 건데 어. 제가 너무 섣부르게 아침에 나오면서 반팔 입었습니다. 네.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처럼 좀 긴팔 하나씩 챙기시면 아침에 좋을 것 같고요. 쌀쌀합니다. 네, 아침에는 아직 10도선이에요. 그리고 예. 낮에는 하지만 어제처럼 네. 많이 따뜻합니다. 25, 26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서울이. 음. 그래서 낮에는 따뜻하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오늘도 좀 겉옷은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대선이요.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대선자들 어제 영남권 공략에 공을 들였잖아요. 맞습니다. 후보들이 일제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공략에 나섰어요.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보면 네. 어제 오전에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와 경북 포항, 울산을 돌면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일단 구미역 유세에서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 지지를 못 받을까?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 안 해줍니까? 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이 후보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TK에서 국민의힘 정치인이 각종 선거에서 줄곧 당선된 걸 두고 무슨 전생에 연이 있다고 죽으나 사나 한 가지 색으로 그래야 하냐라면서 신상도 써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에 가장 득표율이 저조했던 대구와 경북의 지지세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 선거운동 초반에 전략적으로 이곳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김문수 후보도 어제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경북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해서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박정희 마케팅 전략을 폈어요. 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출정식에서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반대를 많이 해서 잡혀가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라면서 대구 경북이 배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구 달성군에 계시는데 박수로 응원해달라라는 말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울산 지역 유세에 이어서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찾아서 당 소속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산업은행 이전 등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후보의 경우에는 좀 후보 선출 과정까지 당 내홍이 있었던 만큼 이거에 실망한 지지층 표심을 되돌리고 또 당의 통합을 선거 동력으로 삼고자 TK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 오전에 대구 죽전 내거리에서 출근 시간 피켓이 유세를 했고요. 예. 경북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이어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 현안 간담회를 가졌고 칠성시장을 찾아서 상인들과 버스킹 형식의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후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인의 강점인 젊음과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네. 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분리 대응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게 김문수 후보는 대구 방문 중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걸 가지고 면책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건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제 계엄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했잖아요. 예. 하지만 당 일각에서 강제 출당 등 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반면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조금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엄과 탄핵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갈등이나 혼선이라고 봐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보다는 하나의 전략에 가깝다라는 해석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핵심 지지층을 보듬고 가야 할 김 후보랑 출발부터 외연 확장 역할을 요구받는 김 지명자가 분담을 해서 표심을 네. 흡수하는 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김 지명자는 김 후보가 직접 인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두 사람이 계엄, 탄핵 사안을 놓고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듯한 모양새가 나타난 건 사실상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김 지명자는 그 모레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요구 등에 대해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김 후보도 오는 18일에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입장 변화도 주목이 되고요. 네. 자, 이준석 후보는요. 그런데 김 후보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 계엄 사과 그 발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계엄이 진짜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시키고 네. 본인은 반탄 세력에 힘입어서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예. 이 후보는 그 경북대 유세 중에 기자들과 만나서 네. 김 후보의 전날 그 계엄 사과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 민심이 매섭기 때문에 옆구리 찔려서 하는 발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계엄 반대, 탄핵 찬성의 기치를 내세울 것이라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본인 행보가 사기에 가까웠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그러면 당연히 후보직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후보직도 사퇴해야 한다. 자, 그러면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출당 관련해 본인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한 언급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김 후보가 가진 이중 정체성의 본질이다라면서 예. 양머리 세 겹을 쓴 후보다. 이런 상태로 김 후보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페이스북에도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봉건 시대 군신 유의도 아니고 예. 국민이 왜 윤석열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윤어게인 인사를 대통령 후보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니 이 정도면 양두구육이 아니라 대국민 테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 대구 영남권에서 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이야기 해볼게요. 이재명 후보 그 과거 불정외교 논란이 일었던 셰셰 발언 스스로 소환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일단 어떤 발언인지부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앞서 이 후보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왜 중국에 찝쩍거리냐. 그냥 네,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발언을 그랬죠. 한 바가 예. 있는데 이 후보가 어제 TK 지역을 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하는 그 과정에서 굴종 외교 논란이 일었던 이 본인의 발언을 다시 거론을 한 겁니다. 유세에서 지난 3년간 너무나 많은 게 무너졌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하고 원수질 일은 없지 않냐라고 한 겁니다. 네. 국익 중심으로 중러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셰셰라고 했다.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제가 틀린 말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그 논란됐던 발언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해석이 됐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굴종은 틀렸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했던 수준의 얄팍한 무책임이 중국 세력의 부동산 장악과 중국인 건보료 먹튀 적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중국보다 두려운 것은 중국몽에 휩싸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여기서도 쎄쎄, 저기서도 쎄쎄. 네. 유권자들의 판단 네. 주목이 되고요. 자, 보수 책사로 불리는 민주당 윤여중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비상시국에는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 효율성을 살리는 데는 이재명 후보와 경쟁할 사람이 없을 거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이어 이재명 후보의 그 행보를 두고 위장된 보수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 통치를 책임지는 위치에 가면 양쪽을 다 아울러야 하는 건 상식적인 태도 변화라고 반박했고요. 예. 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경계하려는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진지하고 순박한 면이 있어 지금도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며칠 된 뉴스인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 모임이요. 홍사모 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요? 네, 어제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민주당 당사에서 뭐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진홍 등 홍 전 시장 지지자 모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국민통합진홍의 김남국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봐도 보수가 아니다. 헌법기구에 의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당이 정상적인 당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면서 다행히 이 후보가 통합을 내세우고 있으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 후보와 공유하겠다고 하면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혹시 홍 전 시장과 이재명 후보가 손을 맞잡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관측 해석들도 좀 나왔잖아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 후보도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서 호의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네. 소위 뭐 러브콜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제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 뭐 이런 페이스북 글을 남기기도 했었고 이 앞서서 지난 10일에는 그 홍 전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을 찾았을 때도 홍 전 시장을 언급을 했거든요. 거기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만남이 있지 않을까, 뭐 손을 잡게 되는 미국 건가. 갔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미국 가고 나서 더 많은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손을 잡게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추측이 나오는 건데 글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홍 전 시장은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별다른 언급은 없는 상황이고 홍 전 시장 지지자들이 이 후보를 지지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홍 전 시장 최측근인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회견은 홍 전 시장과 관련이 없다.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에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걸로 알려진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의 이재명 캠프 합류는 불발이 됐습니다. 왜요? 그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친일은 당연한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는 등의 막말을 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비판이 나왔고요. 캠프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조언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요.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그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면에서 김 여사 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서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등 관련 재판이 대선을 앞두고 모두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이나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된 점 등도 불출석 사유로 언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게 김 여사 측의 입장입니다. 김 여사 측의 불출석 의사로 조사는 사실상 불발이 된 거고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한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으로서는 김 여사의 대면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인 만큼 조만간 일정을 다시 정해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김 여사 측이 정치적 파장을 이유로 사실상 조기 대선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내비친 만큼 여러 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을 때 검찰이 강제 수사를 검토하게 될지도 관심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 잘 들었습니다.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